70평생 살면서 자식한테 손 벌릴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아침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83,000원. 화면을 보고 또 보고 3번을 다시 봤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월세 45만 원은 어떻게든 냈습니다. 국민연금 60만 원이 들어오자마자 집주인 계좌로 보냈죠. 그러고 나니 공과금에 통신비까지 나가고 손에 쥐어진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약값입니다. 당뇨약, 혈압약, 관절염약. 한 달에 20만 원이 넘게 나갑니다. 병원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약은 거르시면 안 됩니다. 알아요, 알죠. 그런데 돈이 없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반찬통 하나, 계란 3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쌀도 바닥이 보입니다. 어제 저녁은 라면에 계란 하나 풀어 먹었습니다. 그제도 라면, 그제도 라면. 이번 주 내내 라면만 먹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낯선 사람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보다 10kg는 빠진 것 같았습니다. 옷이 헐렁합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껐습니다. 다시 켰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민수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다는 거 압니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요즘 젊은 사람들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전화기가 땀에 젖어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 자식이야.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인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손가락은 떨렸습니다. 결국 눈을 질끈 감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큰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엄마세요? 민수야. 제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작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민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니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제 자랑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러더군요. 민수는 서울대 갈 애입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죠. 여보, 민수 학원 보내야겠어요. 남편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학원비가 얼만데? 한 달에 15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형편에 150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전세금을 빼기로요. 3천만 원짜리 전세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걸 월세로 옮겼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집으로요. 남편이 펄펄 뛰었습니다. 미쳤어? 전세금을 학원비로 써? 하지만 전 믿었습니다. 아들 교육은 투자라고. 나중에 다 돌아온다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동네 식당에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점심시간 11시부터 3시까지 하루에 7시간씩 접시를 닦았습니다. 손이 텄습니다. 겨울에는 찬물에 손을 담그느라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니 저녁이면 다리가 퉁퉁 부었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민수가 학원 가는 뒷모습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 SKY 대학 간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민수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연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증을 들고 온 날 전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민수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등록금이 문제였습니다. 한 학기에 400만 원, 1년이면 800만 원입니다. 거기다 생활비까지 보태주려니 월 100만 원은 있어야 했습니다. 다시 일을 늘렸습니다. 저녁에는 마트에서 정리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집에 오면 9시였습니다. 씻고 누우면 11시. 그러고 다시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둘째 딸 지혜도 공부를 잘했습니다. 엄마, 저도 대학 가고 싶어요. 물론이죠. 엄마가 다 해줘야죠. 지혜는 간호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빚도 졌습니다.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자만 한 달에 40만 원씩 나갔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공부를 못해서. 지혜가 울먹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다 해줄게. 넌 공부만 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인생은 없었습니다. 옷 한 벌 사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밥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오직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취업했습니다. 민수는 대기업에, 지혜는 대학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비가 1,0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한 달 후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통장을 봤습니다. 남은 돈이 없었습니다. 빚만 1,0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노후 준비를 전혀 못했다는 걸.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었나 봅니다. 아, 응. 엄마 괜찮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말을 시작하려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말이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전화를 끊을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텅 빈 칸이 눈에 밟혔습니다. 바닥난 쌀통도요.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말을 꺼내자마자 후회가 됐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자식한테 손을 벌리다니.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애들 학원비가. 민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원을 3개나 다니고 있답니다. 수학, 영어, 과학. 한 달에 학원비만 2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회사도 요즘 힘들어요. 실적이 안 좋아서 보너스도 없어졌고요. 대출 이자도 만만치 않고. 아, 엄마. 제가 무능해서 죄송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꺼냈을까? 아들도 힘든데. 아들도 가장인데.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엄마, 그래도 50만 원 정도는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0만 원. 고마운 금액입니다. 하지만 월세에 공과금만 내면 끝입니다. 아니야, 됐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응, 괜찮아. 엄마 걱정하지 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더 잘 벌어야 하는데. 아니야. 넌 잘하고 있어. 엄마 자랑스러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으니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민수야. 어제 말씀하신 거 30만 원 정도 보내드릴게요. 어제는 50만 원이라고 했는데 3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죄송해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눈치를 보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응, 알았어. 고맙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뭔가 찜찜했습니다.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그날 오후 이웃 김 여사가 다녀갔습니다. 반찬을 좀 가져왔다며 들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뭐. 김 여사는 수다스러운 사람입니다. 동네 소식은 다 알고 있죠. 저 아래층 박 씨 아세요? 그 할머니 며느리가 생활비 안 준대요. 아이고, 그래요?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용돈 주는 거 정말 싫어한답니다. 자기네도 살기 힘들다고요. 김 여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네 며느리도 그런 걸까요? 그날 밤 11시쯤 휴대폰에 카톡이 왔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내가 요즘 애들 교육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생활비 보내드리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네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송금은 해드릴게요.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부담스러워 한다는 말.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전 민수 며느리를 위해서도 많은 걸 했습니다. 결혼할 때 예단도 넉넉히 해줬고 손주 태어났을 때 산후조리도 도와줬습니다. 육아도 거들었죠. 그런데 이제는 부담스럽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서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민수한테는 더 이상 손을 벌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딸 지혜는 어떨까요? 지혜는 착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죠. 남편도 직장이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지혜는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와, 진짜 오랜만이다. 왜 이렇게 전화 안 했어요? 지혜의 밝은 목소리에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응, 그냥 지혜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도 저도 보고 싶었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연락도 못 드렸네요. 바쁘지? 힘들지? 괜찮아요. 그냥 일이 많긴 한데. 한참을 안부를 물었습니다. 지혜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근데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역시 딸입니다. 제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말을 꺼내려는데 지혜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아, 엄마, 저희 이번에 전세 대출 받았어요. 전세 대출? 네, 금리가 올라서 이자가 장난 아니에요. 한 달에 80만 원씩 나가요. 아이고, 그리고 신랑이 사업을 좀 확장한대요. 작은 사무실 하나 얻었거든요. 그래, 그건 좋은 일이네. 근데 대출을 좀 더 받았어요. 부담이 크긴 한데 지금 투자 안 하면 안 될 것 같대요. 지혜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애기 어린이집비도 한 달에 50만 원이 넘어요. 영어 유치원 보내려면 더 비싸고요. 저희 둘째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더 힘들 것 같아요. 지혜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너도 힘들겠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말해봐요. 아니야. 그냥 엄마 안부 전화야. 걱정 마. 진짜요? 응, 진짜야. 지혜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나 잘 지내.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지혜한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딸한테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혼자였습니다. 결심했습니다. 혼자 해결하겠다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겠다고, 제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신문 9일란을 뒤졌습니다. 인터넷도 찾아봤습니다. 동네 게시판에 붙은 전단지도 다 읽어봤습니다. 전단지 돌리기, 청소일, 식당 설거지, 폐지 줍기,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했습니다.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일 구한다고 하던데. 네, 그런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4세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는 60대까지만.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른 곳에 전화했습니다. 혹시 청소 일할 사람 구하시나요? 네, 구하는데요. 나이가 74세요. 아이고, 할머니. 저희는 좀 젊은 분들로. 또 거절당했습니다. 10곳에 전화했습니다. 10곳 다 나이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74세면 너무 많으시죠? 혹시 다치시기라도 하면 저희가 책임져야 해서 미안합니다. 제 나이가 죄였습니다. 결국 폐지 줍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나갔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주웠습니다. 골목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뒤졌습니다. 박스를 주웠습니다. 신문지도 모았습니다. 4시간을 걸어 다녔습니다. 손수레에 폐지가 가득 찼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팔이 저렸습니다. 고물상에 갔습니다. 얼마나 나와요? 주인이 폐지를 저울에 달았습니다. 4,000원이요. 4시간을 걸어서 4,000원. 하루에 10,000원을 벌려면 10시간을 걸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풀렸습니다. 집에 들어와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거울을 보니 더 초라해진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비참할 수 있구나.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눈물이 났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약을 못 먹은 지 3주가 넘었습니다. 약값이 없어서 참고 있었죠. 혈압약을 안 먹으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당뇨약을 안 먹으니 입이 말랐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한 발짝 떼는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쿵! 정신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누군가 제 얼굴을 두드렸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였습니다. 119 불렀어요. 잠깐만 버티세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정신 차리셨어요? 혈압이 200이 넘었어요.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입원은 안 됩니다. 돈이, 어머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뇌출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보호자분 연락처 주세요.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보호자 없어요. 혼자 있을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집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제가 아들분한테 이미 전화했어요. 뭐라고요?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자식들이 알아야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엄마, 민수였습니다.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숨이 차서 헐떡거렸습니다. 엄마, 왜 말을 안 하셨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되도록?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38살 어른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으니까. 괜찮다니요. 혈압이 200이 넘었대요. 쓰러지셨다며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걱정돼서 그러는 거였습니다. 30분 후 지혜도 도착했습니다. 엄마, 지혜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습니다. 엄마, 왜 혼자 이렇게, 왜 저희한테 말을 안 하셨어요? 너희도 힘든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와 지혜가 제 양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두 남매가 다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아빠가 됐잖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모가 자식 위해 얼마나 희생하는지,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가 힘든 줄도 모르고. 지혜도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폐지 주우셨다며요. 옆집 아주머니한테 들었어요. 우리가 그걸 왜 몰랐을까요? 미안해요, 엄마. 두 남매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엄마, 우리가 의논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하고 지혜가 매달 각각 50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이잖아요. 충분하시죠?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너희도 살기 힘든데. 엄마, 지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다 어른이에요. 벌이도 있고요. 엄마가 우리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할게요. 당연한 거예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지금 사시는 집 월세가 너무 비싸요.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드릴게요. 보증금은 저희가 모아서 드리고요. 월세를 30만 원대로 낮추면 생활이 훨씬 나아지실 거예요. 아내한테도 얘기했어요. 처음엔 좀 놀랐는데 얘기하니까 이해하더라고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대요. 죄송하다고 전해달래요. 민수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한테 기대셔도 돼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평생 주시기만 하셨잖아요. 이제 받으셔도 돼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와 지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생 주기만 했던 제가 이제는 받아도 되는 걸까요? 두 아이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받아도 되는구나. 이제는 받아도 되는 거구나. 부모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외면하는 그 시간. 부모님은 혼자 아파하고, 혼자 참고, 혼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 말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우리는 모릅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 쉬시는 모습도, 냉장고 앞에서 망설이시는 모습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합니다. 나중에 라는 말은 없습니다.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 작은 관심 하나. 그것이 부모님께는 세상 전부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전화기를 들어보세요. 너무 늦기 전에